자, 이번 시간에는 펜 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피니티 포토 작업을 할 때에 펜 툴을 다뤄봤었는데요. 사실 이 펜 툴을 더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어피니티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벡터와 그리고 레스터 이미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는 이 벡터 라인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픽셀로 작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펜 툴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자, 그래서 이 펜 툴에는 펜이라는 펜 툴이 있고, 그리고 자, 또 하나 노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펜 툴은 뭐예요? 점을 찍고 그 다음 점을 찍으면 이 점과 점 사이에 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위치에다 점을 찍으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선이 생기는 거고요. 곡선도 마찬가지죠. 점을 찍고 드래그 하면은 이 점과 점 사이에 이 핸들을 따라 곡선이 생기게 되는 원리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펜 툴입니다. 그래서 이 펜 툴은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위치라든지 저 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형태를 내가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점을 또 수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노드 툴입니다. 그래서 이 펜 툴과 노드 툴은 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노드 툴이 무브 툴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럼 펜 툴과 그리고 노드 툴 그리고 무브 툴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펜 툴은요, 우리가 선을 그리는 도구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을 찍고 혹은 찍고 드래그 하는 식의 이런 그리는 벡터 라인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자, 펜 툴로 그린 선은 커브, 벡터 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형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확대를 해도 부드럽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 이미지를 키워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로고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키워야 되는 어떤 상징물에 대한 이미지들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이런 벡터 라인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펜 툴을 사용해서 벡터 라인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펜 툴을 하다가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펜 툴로 열심히 그렸습니다. 열심히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이 중간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작업하고 나서 또 1시간,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앞쪽에 이 점을 다시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일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작업한 이 내용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노드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펜 툴은 라인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 노드 툴은 이미 그린 이 펜 툴의 벡터 라인 있죠? 이 벡터 라인에 보시면 내가 찍은 점들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점들을 다시 수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얘는 노드 툴로 펜 툴처럼 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미 그려진 벡터 라인에 점을 수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자, 노드 툴을 이용해서 제가 이 선을 펜 툴로 그린 선을 클릭을 하면은요, 제가 찍은 점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노드 툴로 점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핸들이 활성화가 되죠. 여기에서 다시 핸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점 찍고 점을 찍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점이 보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또 핸들 조절합니다. 됐죠? 다음 다시 찍고 조절하고 다시 찍고 조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 툴을 이용해서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노드 툴로 얘를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노드 툴을 믿고서 너무 대충 찍어서는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노드 툴을 이용해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펜 툴로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노드 툴은 이렇게 하얀색 커서로 보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무브 툴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도 하얀색 커서로 보이게 되니까. 그죠? 하지만 자, 무브 툴로 객체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점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활성이 되어 주변에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무브 툴로는 이 전체 객체의 전체의 형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죠? 혹은 뭐 키우거나 줄이거나, 혹은 뭐 회전하거나, 또는 우리 쉐어링 하는 거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주거나 하는 것만, 하는 작업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세 기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 이 도형, 우리가 도형 툴로 그려서 그린 이 도형 있죠? 자, 얘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얘도 물론 이제 벡터 라인으로 그려지는 도구인데요. 문제는 노드 툴로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은 찍혀지지가 않고 계속 이렇게 키워지기만 해요. 왜냐면 얘는 아직까지는 이 벡터 라인이 아니라 도형으로서, 그러니까 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 벡터의 선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도형 툴 사용할 때 위에 보시는 이런 옵션들 있었죠. 뭐 모서리를 수정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꾼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도형 툴, 쉐입 툴의 기능들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이제 벡터 라인으로 커브로 변환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벡터에는 이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얘를 벡터 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커브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convert to curves라고 있죠. 자, 커브로 변환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으로 그린 객체를 convert to curves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점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얘는 제가 펜 툴로 이렇게 열심히 그려서
만든 객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린 것과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형에서 찍어서 이렇게 그린 것과 그다음에 컵으로 그린 거는 엄연히 다르다. 왜냐면 도형 툴은 이 도형에 대한 옵션이 활성화되는 다른 객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컵으로 바꾸시려면 Convert to Curves를 해줘야 노드 툴을 이용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노드 툴은 이 점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도형으로 그린 도형 기능을 이용해서 그린 도형은 이 커브 노드 툴로 수정을 할 수가 없다. 보이시죠? 노드 툴이 지금 켜져 있는데도 이렇게 바운딩 박스만 활성화가 돼요. 근데 자, 얘를 Convert to Curves로 하면은 이렇게 커브 벡터 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노드가 활성화가 된다. 대신에 Convert to Curves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서리를 뭐 더 둥글게 한다든지 우리가 도형 툴에서 사용했던 옵션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면 얘는 이제 내가 펜 툴로 그린 도형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요 개념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펜 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 옵션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펜 툴 우리가 찍고 드래그, 찍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선에서 이제 라인을 끝내고 싶어요. 펜 툴을. 그러면 V키 눌러서 무브 툴로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펜 툴. 펜 툴도 단축키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단축키 P예요. 그래서 펜이니까 P니까 외우기 쉽죠? P 눌러주시면 다시 펜 툴 활성화 되고요. 이렇게 새로운 커브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V키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커브가 생성이 되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를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다가 새로 또 이어서 그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펜 툴 한 다음에 찍고 그리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라인만 자꾸 그려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다시 새롭게 생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노드 툴을 활성화합니다. 자, 노드 툴도 단축키 외울게요. 노드 툴은 단축키 A. 그래서 자, 노드 툴을 실행하면은요. 이렇게 점이 활성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내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끝점을 클릭합니다. 자,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단축키 P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미 노드 툴로 이 점 끝점을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끝점에서 이어서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다음 시작하고 싶은 지점 클릭 드래그 하면 이런 식으로 이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리다가 내가 처음에 찍은 지점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원이 생기죠? 이게 바로 닫힌 도형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 그려질 수가 있고요. 그냥 클릭하면 직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도형으로 그린 것처럼 모든 면이 다 닫힌 도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면색상 혹은 선색상 입혀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틴트 말고 HSL 컬러 휠로 바꾼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 색상 조절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펜툴 활성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 선에다가 세로 또 이어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단축키, 노드 툴 단축키 A 눌러서 끝점 클릭하고 그 다음 펜툴 P 누른 다음에 다음 점 찍고 드래그 하면은 이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점 클릭하면 닫힌 도형이 그려진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또는요, 펜 툴 하고서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린 다음에 자, 얘를 V키 누르고 다시 펜 툴 실행한 다음에 그리면 자, 어떻게 된다 했어요? 새로운 레이어로 다시 그려진다라고 했죠. 근데 나는 한 레이어 안에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쭉 가다가 가운데쯤에 이런 식으로 Add New Curve to Select Curves Object. 그래서 새로 그리는 객체를 새로운 레이어가 아닌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에다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끝점을 찍고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런데 자, 요 레이어를 클릭하고서 이번에 Add New Curve to Select Curves Object 이렇게 두 개의 고리가 서로 걸쳐져 있는 아이콘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옆에다가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아까는 새로운 레이어가 활성화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 레이어 안에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해서 그리고 하는데 대신에 아까처럼 이 끝점과 끝점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제가 노드 툴로 이렇게 점을 이동시키니까 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 끝점에다가 세로 이어서 그리시려면 무조건 노드 툴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펜 툴로 이어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옵션은 그냥 하나의 레이어 안에다가 계속 그리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선에다 이어서 그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옵션은 굳이 켜놓고 작업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에다 세로 이어서 그리려면은 노드 툴 이용해서 점 찍고 펜 툴로 이어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셨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펜 툴로 짧게 그려요. 그린 다음에 다시 V키 눌러서 이 라인은 끝났어요. 그 다음 다시 펜 툴 실행해서 요 끝점에다가 맞추거나 아니면 클릭해서 이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미 그린 이 라인 두 개를 서로 합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얘랑 완벽하게 똑같이 그린다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자, 이 두 개의 라인을 서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일단은 Move 툴을 이용해서 이 객체의 서로의 끝점과 끝점을 미리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Move 툴이랑 스냅을 이용해서요. 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세세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끝에 있는 점과 이 라인의 끝점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점과 점끼리 같은 위치에 어떻게 맞추느냐? 노드 툴을 실행합니다. 노드 툴. 그리고 자, 이렇게 점 하나만 클릭하고서 제가 이동을 시키면 이 점만 이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점이 이동이 되면 이 형태가 망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점 두 개를 같이 클릭할게요. 자, 우리 다중 선택 클릭하고 다음 거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해주시면은 점은도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고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같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끝점을 클릭하고서 이 끝점에다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스냅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드 툴을 이용해서 점을 이동시켜 준다. 그래서 이렇게 끝점과 끝점끼리 서로 만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이 상태에서 이 점과 점을 서로 붙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이 두 커브가 서로 다른 레이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레이어 두 개를 서로 합칠 거니까 이 레이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레이어 다중 선택 뭐예요? 컨트롤 클릭하시면 이렇게 같이 선택하실 수 있겠죠. 자, 또는요, 그냥 이렇게 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두 커브의 점이 활성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을 지금 붙여줘야지 얘가 서로 분리가 안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점을 하나만 클릭하면 뭐가 돼요? 이쪽 점만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선택이 안 되고. 자, 근데 우리 레이어는 이렇게 보여서 괜찮은데 점은 두 개가 서로 가려지게 되니까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 이렇게 겹쳐져 있는 점을 전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드래그로 창으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CAD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나오는 창은 걸쳐지기만 해도 다 선택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어피니티 디자이너 포토에서는 왼쪽 오른쪽 드래그나 오른쪽 왼쪽 드래그나 마찬가지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냥 걸쳐지기만 해도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끝점과 왼쪽 커브의 끝점이 같이 선택이 되죠. 자, 이 점을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위에 있는 액션 바로 갑니다. 자, 액션. 자, 보시면은요. 맨 첫 번째는 브레이크 커브 해서 얘는 이미 붙여져 있는 점을 분리시키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클로즈 커브는 자, 얘는 뭐냐? 자, 이렇게 점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 점과 점이 서로 붙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근데 클로즈 커브는 지금처럼 얘를 붙여도 닫힌 도형이 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즈 커브를 한다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얘는 무조건 닫힌 도형을 만드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럼 얘도 아니죠. 그 다음에 스무스 커브는요. 얘가 지금 이렇게 모서리가 각져 있죠. 근데 자, 스무스 커브 누르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번에는 조인 커브 해서 자, 이 점과 점을 서로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즈 커브는 무조건 닫힌 도형을 만드는 기능이고요. 억지로라도.
다음에 조인 커브는 그냥 이 점과 점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이다. 그러면 이렇게 점과 점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자, 이 점과 점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이 상태에서 조인 커브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점과 점이 서로 붙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커브와 커브를 서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옵션들을 잘 사용을 하셔서 우리 커브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리버스 커브가 있는데요. 우리 이 라인에 보시면 빨간색 점이 있죠. 자, 이 빨간색 점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점을 리버스 커브 하면은 이렇게 반대편 끝점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끝점과 시작점을 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컨버트라는 거는요. 자,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직선을 이용해서 그렸죠. 그런데 자, 이 부분을 곡선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답이 없죠. 얘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를 이미 붙여져 있는 거니까 브레이크 커브로 분리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커브 하니까 레이어가 분리가 됐죠. 왜냐하면 얘랑 얘랑 서로 점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얘는 두 개의 라인 커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점 클릭하고 펜 툴로 곡선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랑 같은 위치에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붙여준 다음에 상태에서 얘를 Convert to Smooth 해주면 이 부분만 다시 보시면 핸들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만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점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원형 점이 있고 그리고 네모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모난 점은 각진 모서리가 되는 거고요. 직선을 그렸을 때 나오는 점이 바로 네모, 이 사각형 모서리고 점이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그릴 때 찍은 점이 원형의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의 모양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직선인지 곡선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얘를 다시 핸들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Convert to Smooth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원형점으로 바뀌고 핸들 활성화돼서 곡선 그려줄 수가 있고요. 자, 이 점 위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노드 툴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아까처럼 이렇게 노드와 노드끼리 서로 스냅이 잡히려면은 이 스냅이 다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과 점의 스냅이 잘 안 잡혀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스냅이 전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 노드 툴의 기능들 살펴봤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